대양주 기행.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의 여유가 생길 때 한 번쯤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동안 나에게도 연수를 겸한 해외여행의 기회가 몇 번 있었다. 갈 때마다 안내자가 정해놓은 코스를 따라다니는 것이라 그곳의 특징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번엔 여행지의 역사, 기후, 지리, 토산품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읽어보고 연수에 참여했다. 8월 14일 오후 3시 30분 연수단 일행은 김해공항에 모두 모였다. 미주항공 여행사 직원 안내자의 인원 점검과 출입국 수속에 관한 유의점을 듣고 예정보다 1시간이 늦은 서울행 대한항공 여객기로 6시에 도착하였다. 태풍 때문에 비행기가 뜰 수 있는지 걱정하였으나 약속된 시간에 시드니행 대한 여객기에 탑승하여 12일간의 여행이 시작되었다. (8월 15일) 새벽 5시 30분 창밖을 바라보니 끝없이 펼쳐진 공간, 동쪽 지평선에 새빨갛게 그어진 줄이 보인다. 수십 킬로미터로 뻗쳐진 곡선이다. 남극 가까운 지점인 듯하다. 황홀감이 온몸을 저리게 한다. 아, 저렇게 아름다운 자연이라니 행복해졌다. 6시 50분 태양은 지평선에 떠올랐고 호주 제2의 도시 브리즈번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공항 내에서 30여 분의 휴식이 있었다. 매우 깨끗하였고 실내 기온은 우리나라의 초가을과 같았다. 타고 온 비행기에 다시 탑승하여 1시간 20분가량이 소요된 9시 10분쯤에 국제공항 시드니에 도착하였다. 각자의 소지품을 찾아 공항을 나서는데 안내자가 환영의 팻말을 들고 반갑게 맞아주었다. 10시 버스에 오르자 안내자는 여행 일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호주에 관한 안내를 하였다. 시드니는 호주에서 가장 큰 도시로 공원이 2,400개가 있는 아름다운 공원 도시라고 해도 빈말이 아닐 것이다. 집 앞쪽에는 빨래를 말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마당은 대체로 집 뒤쪽에 있는 것이 우리의 생활과 다르다. 호주의 푸른 숲, 잉크빛 바다와 조화시킨 빨간색 지붕은 아름다운 관광도시를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었다. 사회복지 제도도 매우 잘 되어 있는 것 같다. 육아 문제, 노인 복지는 국가에서 보호하고 육성되며 대학까지 학비 부담을 한다고 하니 살기 좋은 나라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역시 사람은 일이 있어야만 삶이 더욱 건강해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생각해 보았다. 10시 30분에 처음 방문한 곳은 메릭빌 남녀공학 고등학교였다. 학교의 겉모습은 우리나라의 작은 중소기업 회사 같다. 교실과 특별실이 기역 디귿자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와는 아주 달라서 대비가 되었다. 세계 48개 나라에서 모인 청소년으로 7학년부터 12학년의 학제로 대학을 진학하지 않으면 10학년에서 졸업을 하게 된다. 11, 12학년에서 대학 과정의 공부를 하게 되며 학비와 교육비는 모두 무료라고 한다. 다음은 호주의 가장 유명한 건축물인 오페라 하우스를 견학했다. 이 건축물은 덴마크 사람이 설계한 것으로 요트가 항구에 떠 있는 듯 조개 껍질을 포개어 놓은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아름답다. 오페라 하우스 바로 옆에 503m나 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아치형 다리 하버 브릿지는 건축 기간이 10여 년으로 호주의 전성시대를 대변해 주었다. 호주의 첫날 숙소는 노보텔 브라이튼 호텔이었다. 8월 16일
9시부터 시드니 북부지방을 관광하면서 하버브리지의 교각을 보고 건축물의 견고성과 예술적 가치에 감탄했다. 맨리 비치에 내려 시드니의 아름다운 전경을 바라보며 그림에서나 볼 수 있었던 천혜의 자연에 흠뻑 젖었다. 1788년 영국의 필립 선장이 이곳을 지나다가 맨리 비치의 언덕에 서 있는 원주민의 체격을 보고 맨리라는 남성적인 도시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12시에 선상에서 점심을 먹고 주변의 경치를 둘러보았다. 바다 한가운데서 바라보는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브리지 아치형 다리, 리하스식 해변에 촘촘히 들어서 있는 아름다운 집들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관광객이 수없이 드나들어도 쓰레기 하나 없이 아름다운 곳. 바다는 더욱 푸르고 파란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는 풍경이다. 호주에 많이 살고 있는 동물은 캥거루, 코알라, 이뮤, 타조같이 생긴 새와 독사, 독거미다. 캥거루와 이뮤는 후진을 할 줄 모르는 동물의 특성을 따서 국경 문장으로 삼아 나라를 상징하는 표지판에 새겨져 있다고 한다. 8월 17일 오전 시간에 시드니에서 브리스베인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새로운 안내자를 만나 골드코스트로 이동하였다. 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42km나 되는 금모래 해안이다. 이곳을 중심으로 인구 40만의 관광도시를 이룬 곳이 골드코스트라고 한다. 비가 내리고 있어 해변에 잠깐 내려서 모래사장을 밟아보았다. 모래알이 아니고 밀가루 감촉이었다. 마리나 미라지에 도착했을 때도 비가 내렸고 날씨가 쌀쌀하였다. 이곳은 번지점프가 유명하고 신혼여행지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저녁 7시 30분에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숙소에서 골드코스트의 첫날을 보냈다. 방이 깨끗하고 호화스러웠다. 8월 18일 9시에 호주 최대의 명물로 꼽히는 시월드 관광은 또 한 번 눈길을 쏠리게 했다. 환상의 쇼 중 바다의 수중스키 쇼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 돌고래와 바다표범 축제, 펭귄 대행진, 신비의 모험과 버뮤다 삼각지대의 바이킹 용수로 타기는 관광객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하였다. 어딜 가나 꽃과 나무는 잘 가꾸어져 있으며 화장실은 언제나 청결하고 깔끔하여 이곳 사람들의 기본 생활 습관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오후에는 커럼빈의 야생조류 농원에 견학했다. 넓이는 8만여 평으로 협괴열차로 농원을 둘러보았다. 수많은 야생조류들이 화려한 전경을 펼치고 있고 코알라, 캥거루, 악어, 딩고, 야생개들이 자유로이 서식하고 있었다. 코알라가 먹는 유카라리 나무가 많았다. 캥거루는 먹이를 줄 때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앉은 자세에서 주고 일어설 때도 한 발짝 뒤로 하여 일어서야 캥거루 앞발에 다치지 않는다고 안내자가 말하였다. (8월 19일) 9시에 호텔에서 출발하여 트리니티 루트란 초등학교를 방문하였다. 교문 앞 커다란 간판에 Every Child a Star 라는 글이 돋보였다. 학교에 들어서니 잔디가 깔린 운동장에서 초록색 반바지와 노란색 셔츠를 입은 학생들이 체육 수업을 받고 있었다. 교장의 안내를 받아 학생들의 수업과 특별실을 견학했다. 한 학급 학생 수가 25명부터 30명으로 다른 학교보다 많다고 한다. 유치원에서 6학년까지 편제되어 있고 학생들은 교복을 입었으며 도서관엔 많은 책들과 컴퓨터가 진열되어 있었다. 초등학교 수준으로는 매우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오후 4시에 문화센터를 견학했다. 1988년에 산업박람회가 열렸던 곳으로 2년 전에 문화센터로 바꾸어 한꺼번에 1000명이 식사를 할 수 있다.
관람석을 초연대식으로 구성하여 6개국의 언어가 동시 통역되어 국제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이다. 저녁 7시에 칼톤 그레튼 호텔에 투숙하여 골드코스트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8월 20일) 아침 8시 브리스베인 국제공항에서 뉴질랜드의 큰 도시 오클랜드로 이동했다. 비행기로 오클랜드까지는 2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공항에서 2시간을 다시 앞으로 당겼다. 바깥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 호주의 평균 기온보다 3도씨가 낮아서 그런지 쌀쌀하였다. 오클랜드는 큰 도시이며 전체 인구가 360만 명인데 3분의 1 정도가 오클랜드에 살고 있다고 한다. GNP는 13,000불로 우리나라보다 약간 높다. 뉴질랜드는 남극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로 오존층이 크게 뚫려 있어 자외선이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땅에 쬐인다. 피부암과 녹내장, 백내장의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오클랜드에서 숙소는 하라스 스카이 시티 호텔로 세계에서 3번째 높은 타워가 있고 2달 전에 오픈한 초현대식 시설로 침실은 깨끗하고 편안하였다. (8월 21일) 아침 식사 후 킹스포드 공립초등학교를 방문했다. 교장은 백인 남자로 명랑하고 친절하였다. 이 학교는 70% 이상이 마오리족으로 가난한 학생이 많다고 한다. 5살부터 10살까지 6년으로 편제되어 있고 학교 재정이 어려워 보였다. 뉴질랜드 언어는 영어와 마오리어를 사용하는데 마오리어는 말은 있으나 문자가 없어 영어를 특별지도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들은 우리를 환영하는 노래와 춤을 보여주었고 우리 연수단은 만남의 노래로 답례하였다. 뉴질랜드 북섬은 비가 자주 내려 공기와 땅속에 습기가 많아 나무가 우리나라의 8배 정도 빨리 자란다고 한다. 우리가 도로로 이동하는 동안 비와 햇빛 그리고 무지개가 몇 번을 바꾸어가며 나타났다. 1년간의 강우량은 1250mm로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고르게 내리기 때문에 초지 조성이 잘 되어 목축원만이 발달되었다고 한다. 자동차는 일본, 영국, 미국, 호주의 순으로 수입하고 80%가 일본 차라고 했다. 와이토모 동굴로 3시간 동안 이동하는 사이 빗줄기가 몇 번이나 차 유리를 두들겼다. 방풍림처럼 서 있는 나무들이 곧게 뻗어올랐다. 우리나라의 억새같이 생긴 풀이 도로 주변에 빽빽이 서 있다. 준평원의 봉우리는 모두가 초록이다. 오후 4시에 자연석회암 동굴 와이토모를 구경했다. 와이토모란 물이 흐르는 동굴이라는 뜻으로 동굴 보호를 위해서 사진 촬영을 못하게 하였다. 물이 흐르는 동굴의 천장에는 개똥벌레 같은 곤충이 수없이 붙어 있어 은하수를 보는 것 같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물이 많아 들어가지를 못하였다. 이 동굴은 땅속에서 융기되어 형성된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오후 5시 30분에 로토루아로 이동하여 숙소가 있는 레이크 플라자 호텔 앞에 내렸더니 구름 같은 증기가 하늘을 오르고 있었다. 유황 냄새가 코를 찌른다. 유황은 천장이다. 저녁 8시에 온천욕을 하였다. 실내 온천과 노천장이 있고 유황 성분 때문에 매끄러웠다. 물의 온도는 온천욕을 하기에 알맞게 조절되어 있었고 이국 말리에 와서 유황 온천욕을 하니 감회가 새로웠다. 8월 22일 오전 9시에 물이 솟아오르는 곳이란 뜻이 담긴 와까레와라로 이동하였다. 이곳은 마오리족이 살고 있는 민속촌이다. 우리가 도착하니 전통 의상을 갖춘 추장이 마중 나와 기아오라는 인사말과 함께 코를 맞대고 인사를 일일이 나누었다. 목각을 만드는 공방을 구경하고
주목나무로 만든 22인승 전투용 카누 옆에서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곳에는 고사리가 많이 나는데 통나무처럼 둥치가 큰 고사리도 볼 수 있었다. 옛날 마오리족의 집은 통나무 고사리로 만들어져 참으로 신기하였다. 겨울에는 자주 비가 내리고 여름에는 건기가 있는 기후의 특성에 맞게 통나무 고사리로 집을 지어 살았다고 한다. 고사리가 물을 품고 있을 때는 기둥이 불어나서 겨울바람의 틈새를 막아주고, 물기가 마르면 기둥 사이에 틈이 생겨 여름을 시원하게 지낼 수 있었다고 한다. 민속촌을 돌아 와이타르에 이르니 가널 온천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가 온 사냐를 덮고 있었다. 유황 성분 때문에 바위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지표를 뚫고 솟아오르고 있는 진흙벌은 동그라미를 그리며 뽀글거리고 있었다. 정말 장관이었다. 와이망구의 계곡은 여러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장치되어 있었다. 무성하게 자란 나무와 높이 자란 고사리와 몇 억겁의 세월에 바른 종류가 다른 이끼들을 보며 탄성을 지르기도 했다. 고사리는 뉴질랜드에 많이 자라고 있어 국가를 상징하는 표식에 쓰이기로 했다고 한다. 뉴질랜드의 국조는 키위라는 새로 야행성 동물이며 날개가 퇴화되어 날지를 못한다. 옛날에는 자주 볼 수 있었으나 지금은 멸종 위기에 있어 보호받고 있다. 오전 11시에 양모리와 양털깎기 시범장을 견학했다. 단상에서 양의 종류별 용도를 영어로 설명하고 있었다. 핸드폰으로 우리말을 동시 통역으로 들을 수 있어서 편안했다. 12시 30분. 곤돌라를 타고 논고타 산정에 있는 스카이라인에서 점심을 먹고 주변 경관을 구경하고 파라다이스 야생 동물원에 갔다. 이곳의 특징은 자연 그대로 생겨난 하천을 따라 숭어가 떼를 지어 관광객들이 있는 곳으로 모이는 것이다. 숭어의 크기가 모두 한자가 넘어 보였다. 3시쯤 테와이로와 매몰촌에 갔다. 100년 전 화산 폭발로 없어진 이주맨 마을의 유품들을 전시한 것을 보며 끔찍하고 슬픈 모습을 그려보았다. 큰 나무들은 죽은 채로 가지에 이끼가 꽃처럼 피어 있어 덧없는 세월을 말해주는 듯 하였다. 매몰촌을 돌아보고 오는 길에 끝없이 펼쳐진 초원의 봉우리들, 아름답게 목재로 지어진 집 주변에는 동백꽃이 피어있다. 뉴질랜드 북섬의 겨울은 남극의 정취를 가득 느끼게 한다. 공기가 맑고 어디를 가나 깨끗하고 정갈하게 정돈된 이곳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부러웠다. 저녁 식사는 숙소 호텔에서 제공하는 마오리 민속 공연을 관람하며 그들의 특이한 음식, 항아, 우왕 증기에 찌는 조리법, 디너를 먹었다. 후식으로 여러 종류의 과일을 양껏 먹었다. 민속 공연은 노래와 춤과 무예였다. 여자의 노래와 춤은 양팔을 수평으로 파도처럼 흔들며 음정이 고르게 퍼진다. 남자의 춤과 노래는 창을 들고 용감하게 높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마지막 장면에는 위협적인 혀를 쏙 내민다. 이들은 아주 먼 옛날 조상들이 자연에서 생활하면서 가물을 즐기고 괴성을 내어 짐승들을 사냥하고 나무로 창을 만들어 외부의 적을 물리치며 살아온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8월 23일. 아침에 호텔에서 오클랜드로 이동하는데 3시간이 더 걸렸다. 미가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고 한인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시내를 한 바퀴 돌아 이든 동산에 갔다. 이곳은 동서해안을 같이 볼 수 있는 동서남북의 방향지표가 서 있는 곳이었다. 이든 동산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니 사방으로 탁 트인 곳이 한눈에 들어온다. 동해안 바다는 남태평양으로 향하는 선박 정착지이며 서해안 바다는 타스만 해협으로 무역 중심지로 성정한 곳이라고 한다. 동서남북의 지표판이 있는 바로 아래쪽에
화산 활동으로 생긴 커다란 분화구에는 초록 풀잎들이 하늘을 향해 있었다. 한라산 백록담의 깊이보다 더 깊고 넓어 보였다. 6시 30분, B&B에서 저녁 식사와 함께 교민과의 대화가 있었다. 강원도가 고향인 엄용남 씨는 2년 전에 투자 이민을 온 사람이었다. 이민 생활의 애환과 뉴질랜드인의 생활 방식에 관한 자신의 이야기와 우리 연수단원들의 궁금한 내용들을 묻는 것으로 대화를 끝냈다. 9시에 숙소 하라스 스카이 시티 호텔에서 이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시작할 때 길다고 느낀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다. 8월 24일, 날씨가 화창하다. 호텔의 아침이 밝고 명랑해 보인다. 10시에 교통과학박물관 견학을 했다. 넓게 자리한 곳에 여러 가지 종류의 자동차, 자전거의 실물이 전시되어 있었고 내과, 치과, 산부인과에 진료하는 모습도 도형으로 전시되어 있었다. 11시에 오클랜드 동물원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곳에서 키위새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캄캄한 우리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모습은 조각에서 본 그대로이다. 뉴질랜드 국조로 삶은 까닭이 자꾸 궁금하였다. 오후에는 오클랜드 미술관을 방문하고 마오리족의 그림을 감상했다. 남자의 얼굴과 몸 전체에는 초록색으로 문신을 하였고 여자는 턱에만 문신을 한 모습에서 그들 삶의 한 부분을 보는 것 같았다. 그림이 매우 정교하여 사진으로 착각했다. 시내의 관광을 끝내고 7시에 한일관에서 저녁을 먹었다. 모두가 느긋한 마음으로 열린 가슴이 되었다. 아쉬움이 남는다. 오클랜드 시각으로 밤 10시, 서울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 올랐더니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여행도 갈수록 많아질 것으로 본다. (8월 25일) 새벽 동이 트는 시각, 기내에는 환히 불이 켜지면서 착륙의 신호를 알려준다. 시계바늘을 3시간 뒤로 돌렸다. 긴장감이 풀어지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찾아왔다. 새벽에 바라보는 서울의 하늘이 더 정겨워 보인다. 한국 시각 아침 7시, 안개가 자욱한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각자의 소지품을 찾아 공항을 나서니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들어온다. 우리나라는 참으로 사람들이 많고 할 일도 많다. 11박 12일간의 국외연수는 호주, 뉴질랜드의 교육과 역사를 배우고 자연과의 조화를 이룬 문화를 폭넓게 탐방하는 계기가 되었다.